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오늘부터 연속해서 내년 2020 경자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과 또 저 역시 그동안은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요번 신년 운세부터는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그 우리의 그 기륭, 즉 그 뭐 취직이 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뭐 창업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뭐 모든 어떤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간을 위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좀 더 일지를 위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경우가 상당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일주별로 하면 뭐 일주도 당연히 보겠지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보는지에 따라서 정확도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지를 위주로 해서 신년 운세를 볼 예정이고요. 일지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좀 변화성이 큰 일지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으로 했을 때는 항상 간목부터 시작을 해서 개 일간들은 기다리다가 지친다고 그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개일간, 임일간 여러분들, 금수 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자기 순서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2002년 경자년의 가장 큰 특징은 수기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수가 금생수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근거를 달고 오는 수 자체가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수가 강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일단 금생수가 돼서 들어온다는 것은 원원 장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발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특히 뭐 일지에 신금을 깔고 계신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매우 좋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지에 뭐 오화를 깔고 있다든지 사화를 깔고 있다든지 또 화를 용을 쓰고 계신 분들은 또 최악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간별로 또 일지별로 해서 잘 자신의 그 운을 파악하신 다음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목부터 보겠습니다. 인월이 이 간목이죠. 그래서 입춘이 이 간목부터 시작됩니다. 제 첫 번째 간지 갑인 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인 일주는 간여지동사주죠. 그래서 경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청극지충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갑인일주는 내년에 엄청난 변화가 가장 변화성이 큰 일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으로는 인신충이 들어오고 또 위로는 갑경극이 들어옵니다. 즉 청간지충이 되죠. 절대 창업이나 결혼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벌리는 일, 확장하고 팽창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오행이겠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그 뼈 관련 질환들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지만 강제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어쩔 수 없이 뭐 집을 이사한다든지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인일주는 내년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이렇게 계획하신 일이 있다 그러면 좀 미루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실 겁니다. 내년이라 하면 입춘 기준, 즉 2월 4일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동지를 채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다소설이 입춘이라고 돼 있으니까 2월 4일부터 보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병인일주. 병인은 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병인한테 경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호랑이 우리 안으로 염소 한 마리가 들어오는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화가 과연 경금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물론 이제 이 임목 같은 경우에는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에 아니 화의 어떤 근거를 갖고 있죠. 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그 염소를 우리에 들어온 염소를 아웅하고 먹을 수가 있겠죠. 즉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일주만으로 봐서는 병인일주는 경자년이 상당히 좋은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목적이라 병화라는 것은 재기 때문에 일단 돈이 될 수 있고요. 재물적으로 성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목적한 바가 뭐 돈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런 어떤 것을 뭔가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이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를 뭐 능당 경금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병화가 경금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지에서 이 임목이 근이 돼주기 때문에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에서는 병인일주는 내년 경자년이 목적 달성이 되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인데요. 무인일주인데 무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이라는 것이 뭔가 식신 새로운 일거리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밑으로 들어오는 거는 자수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이 자수는 무토한테는 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가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지에서 이 자수 자체가 임목을 수생목해 준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은 이 사주에서 반드시 이 화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동태는 그러니까 무인일주의 그 경자라는 간지는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이나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 굉장히 증대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 달성, 즉 돈으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본인 사주에 화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인년인데요. 경인년은 이미 금금목이 됐죠. 일단은 욕심이 편제를 깔았기 때문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일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목 속에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일주가 경인일주예요. 즉 불법적인 일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장간 속에 병화가 이제 경금을 능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금이 또 들어오죠. 비견이 또 들어옵니다. 비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기겠죠. 예, 이걸 뭐 친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뭔가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궁겁증제가 발생합니다. 궁겁증제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계륵 같은 거예요. 내가 먹고자 하는데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닭갈비 같은 존재죠. 예, 뭔가 이렇게 푸짐해 보이는데 막상 먹으려고 하면 별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이 자수가 임목을 이 재의 크기를 성장시켜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간목이 이 자수에 의해서 성장되느냐 이것은 조금 미스터리입니다. 예, 그래서 사주 전체적인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자수가 수생목해서 임목을 확
확장시키는, 키우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인일주는 군겁쟁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욕심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혹시 크게 계획한 게 있더라도 목표치를 조금 낮추시는 것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민 있죠, 이민. 이거 이제 수생목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식신을 낳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사람이 마음도 따뜻하고 인정도 많고 자식에 대한 모성애도 굉장히 강한 그런 일주입니다. 그런데 이 경자라는 게 습이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이 임수가 경금을 만난다는 것은 원원장유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 원장유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근원원자입니다. 근원원자에다가 멀원자예요.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원원장유라는 의미가 멀리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모든 물은 목적지가 뭐냐면 물 자체는 목으로 가는 거, 수생목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는 원원장유, 즉 바다에 이르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원장유가 될 경우에는 수생목의 어떤 기운보다는 원원장유, 즉 자기가 끝까지 이 바다에 이르는 그런 어떤 선택을, 사회적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커지는. 그런데 이 물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무토가 있어서 제방이 있다고 하면 뭔가 막겠죠. 막는 게 있겠죠. 사주 원국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없고 이 물이 수생목할 수 있는 어떤 그 큰 양목이 있다든지, 또 이 물이 흘러가서 뭔가 이렇게 제방을 무너뜨리지 않고 물의 그 제방 속에 있는 어떤 그 담수 역할을 한다든지, 또 이제 또 하나는 물이 흘러서 뜨거웠던 그 조열된 사주를 갖다가 좀 조우하여 좀 식혀주는 기능을 한다든지, 뭐 어떤 기능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습이 가중된다는 것은 이 목이 지나치게 물이 많아진다는 것을 첫 번째 의미합니다. 우리가 잇목이 이렇게 강한 물을 만나면 원원장유가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부목이라고 해서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다라는 건 뭡니까? 물이 너무 많아도 목은 수생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임목이 이 이민일주가 경자라는 어떤 그 강력한 수기를 만나서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는 병화도 있어야 되고요. 예, 필수적으로 병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간목이라도 하나 더 있어야지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민일주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들어오니까 뭔가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될 것 같은데, 시작하면 뭔가 크게 이루어지고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되는 게 없더라. 이걸 뭐라 그러죠? 처음에는 창대하나, 끝은 미약하리라, 이렇게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민일주는 내년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의존성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또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사주가 매우 조용하거나 토기가 매우 강한 사주라고 하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습이 가중되는 그런 해이다. 이민일주한테 경자년은 습이 가중된다. 습은 많은 부작용들을 낳습니다. 제일 큰 부작용이 이 버퍼링이고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습하다는 건요. 습이 뭐 사람들하고 잘 섞이는 그런 기능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아주 조그만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원장류로 큰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섞이는 기능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섞이는 기능과 생산성이 있어지려면 조토나 화기가 엄청나게 강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인데요. 이 묘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인목하고는 다릅니다. 인목은 이제 병화를 지니고 있는 양목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전혀 없죠. 자기의 기운만 있는 승목이에요. 승목, 젖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도화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 선명성을 굉장히 뚜렷하게 내세우려고 하겠죠. 승목이라는 것은 일단 벌써 딱 떠올리셔야 돼요. 승목인데 내년에 자수가 들어오죠. 수생목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수생목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야 할 곳들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을묘을주, 순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는 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합이 되기 때문에 될 것 같아서 길을 나섰지만 결국은 가다가 길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물의 지형이라고도 하는데 수생목이 안 되면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을목과 묘목이 전부 다 물에 떠 있는 부목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라 그러면 내년에는 미루는 게 좋습니다.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관성이 합의되니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결혼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이 남자하고 가는 길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시작은 좋으나 끝이 용두사미로 끝날 확률이 좀 높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다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가 있으면 아주 약하지만 수생목이 이루어집니다. 승목에도 화가 근데 만약에 강하다 그러면 수생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묘입니다. 정묘는 이미 이 화를 갖고 있습니다. 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를 갖고 있는다는 순간에 금이 운에서 들어올 때는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돼요. 경금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경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경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정화가 이 경금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돈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 뭐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인목이라도 이때든지 위에 간목이라도 있어서 여유정모가 된다고 하면 뭐 그냥 쉽게 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승목이죠. 승목의 특징은 뭡니까? 승목은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목적 달성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목적 달성은 하는데 애로사항이 중간중간에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지뢰밭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바로 이렇게 취하지 못하고 뭔가 우여곡절을 걸고 마음고생을 좀 하신 다음에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목적 달성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묘를 보겠습니다. 신묘는 딱 보는 순간에도 이 재를 취하기가 좀 어렵겠죠, 내년에는. 왜냐하면 경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공급증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군겁증자가 발생하면 일단 신금하고 경금이 만난다는 것은 서로 아주 껄끄러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한테 없었던 경쟁자가 회사에서는 갑자기 뭐 경쟁자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내 자리를 위협한다든지, 또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치킨집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앞에 누가 커피숍을 차린다든지, 또 내가 떡볶이집을 하는데 떡볶이집을 차린데, 어떤 그런 돌발 변수, 안 좋은 경쟁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쟁자들이 또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나를 계속 괴롭히겠죠. 자수로. 그래서 내년에 신묘 일주들은 이 일주 자체도 예민하지만 굉장히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비우시고 또 내년에 뭔가 일을 벌리실 계획을 하신 분들은 미루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묘를 해볼 텐데요. 계묘는 또 금생수가 되죠. 금생수가 되고 너무 습이 지금 가중되죠. 습이 가중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은 도화가 건드려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내가 잘난 척도 하고 싶고 잘나기도 하고 남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목은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에 잠겨버리겠죠. 둥둥 떠당겨 버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계묘일주는요. 예,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뭐 화나 조토가 엄청나게 많다, 강하다 하면 괜찮겠지만 사주 자체가 습한 사주라고 한다고 하면, 계묘라는 일주 자체가 굉장히 습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주 자체가 습하다 그러면 내년 한 해는 많이 힘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생각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상당히 지체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묘진이죠. 진은 이게 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토는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이 토 속에는 을, 개, 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개 가지, 이 세 개가 천간에 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이제 보셔야 되냐면, 이제 밑으로 이제 자가 들어오면 이게 자진합이 됩니다. 내년에 이제 경자죠. 경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갑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갑경극이 일어나죠. 갑진일주는 백호총령을 낳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나 자기 추진력, 자기 기운이 굉장히 강한 일주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호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호랑이가 어떤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치죠, 관이. 예, 관이 칩니다. 그리고 얼르고 뺨을 때리고 얼르는 격이에요. 밑에는 자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습해지고 때리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관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학생한테는 학교가 될 수 있고, 또 이 직장인들한테 뭐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여성에게는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나쁜 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통 관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동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편관이니까 뭡니까? 살. 그거를 이제 흔히 살이라고 하는데, 살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위험이에요, 위험. 리스크라고 그러죠.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위험이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데 날 치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반발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진이 들어오면 이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땅이. 우리 땅에 물이 많이 차면 땅이 물러지죠. 이게 땅이 물러지면서 이 뿌리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 그래서 내년에 갑진일주는 경자년이 들어오면 리스크가 살이 커진다. 위험이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 이 합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판단을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해가 바로 갑진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병진을 볼까요? 병진은 같은, 경금이 들어오죠? 경금이 들어오는데,
이 경금은 말 그대로 이 재기 때문에 이 병화가 갖고 싶어야 하는 목적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호랑이 우리 안에 사슴이 한 마리가 뛰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슴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병화 혼자 독자적인 힘으로는 힘들죠. 병진의 뿌리가 없으니까. 이 을목은 뿌리가 돼주지 못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병화가 이 들어오는 그 사슴을 그 경금이라는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밑에 임목이 있든지 천간에 간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슴을 능당경금할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일주는 주변에 목이 양목이 있는가 없는가가 내년에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목이 있다 그러면 무난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아름다운 여자를 취할 수 있고 또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요. 예. 또 이 사랑에 잘 빠질 수 있겠죠. 어쨌든 합이 들어오니까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지지나 천간에 양목이 없다 그러면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나한테 안 오거나 다 된 상태에서 돈이 내 주머니까지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2% 부족하다 그러죠. 예, 거의 다 된 밥인데 콧바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양목이 없을 때는요. 예. 그다음에 무진이라는 간지인데 이건 이제 뭐 간여지동사주인데 이제 식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식신하고 이제 편제가 들어오는 건데 이 사주는 무진이라는 그 일주 자체가 추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새로운 일거리들이 크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식신생재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경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나에게 설기를 시켜주죠. 나에게 일거리가 생기고 그에 합당한 재물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하고 돈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일주한테 경자일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어떤 일을 하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진, 미인일주인 경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경진은 경진은 같은 경금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겠죠. 군겁쟁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게 간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단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쇳끼리 부닥치면 소리가 나죠. 시끄러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게 들어와서 내 기운을 반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금이 너무 지나치게 돼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이 상관이, 특히 이제 상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착각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 경관이 될 때는 이동, 이직, 또 변경 이런 것들을 일치하지 말고 수성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내년에 이 경진일주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길입니다. 사주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임진인데 무섭다는 우리 임진 계고 관고의 상징 임진일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한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었는데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일단 경금이 들어오니까 이거 뭐 물천지죠. 그냥 물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밑에도 자진합되고 이게 무슨 종격사주라고 하면 종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제방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웬만한 제방은 무너지고 웬만한 불도 다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임진일주들은 건강, 특히 나이 60대 이후 분들은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건강? 심장, 심혈관 계통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 추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사기수가 들어오니까 내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진일주는 건강이며 일이며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한 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자진합은 상당히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금생수가 되고 자진합이 된다는 것은 사주의 어떤 균형 자체가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시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종격사주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윤합격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윤합격이다 그러면 뭐 좋겠지만, 윤합격인 사주는 뭐 실질적으로 몇 프로 안 되니까요. 대부분은 윤합격이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화를 보겠습니다. 30분이 됐네요. 사화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을사일주부터 보겠습니다. 을사일주는 이제 상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역동성이 있고 창의력, 창조성이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발산의 기운이 강한 사주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경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자는 을경합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착각을 만들고 설레임을 만드는데, 밑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수국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을사일주가 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불이 꺼지는 형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을경합도 만약에 을목이, 지주목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경금이 지주목 역할을 등나개갑식으로 등나개경이 되겠죠. 등나개경이 돼서 이렇게 지주목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이 불이 꺼진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화가 천간에서 병정화로 뭔가 대체될 게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대체될 게 없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상관이기 때문에 일단 구설수,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 여기에 문제가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됩니다. 또 문서니까 사귈 수도 있겠죠. 투자하는 거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사죠. 불덩어리입니다. 정사일주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그런 어떤 그 비경겁제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면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사일주한테는 경자라는 일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질 일단 염려가 없죠. 그리고 경금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우리로 들어온 사슴을 먹을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궁겁증제가 아닌 비겁득제가 될 수 있는 일주다. 그래서 정사일주는 내년에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이, 이 경금이라는 것은 큰 목이에요. 작은 목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만약에 정사인데 화기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 경금 자체가 용금이 되겠죠. 용금이 돼서 센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먹을 게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화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가 무토 안 했죠? 기사 안 했죠?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는 일주 자체가 상당히 그 생산성도 있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선생님 사주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경금이 들어오니까 이 상관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이제 경자이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상관이 들어오니까 일단 구설수, 또 내 직장의 어떤 그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재물적인 어떤 손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사 일주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자라는 것은 상관이라는 그런 어떤 변화성, 상관은 변혁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변화를 추구하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서 재물적으로 좀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예, 물론 주변 오행이 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만 봤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내년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인사주 신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일단 경자가 들어옵니다. 뭐 이게 천간으로 수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지로 들어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화가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이 불이 꺼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자라는 것은 근거를 달고 금생수가 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수예요. 이 일시에 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축만 사화를 꺼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수도 충분히 꺼트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특히 경자처럼. 특히 이미 또 금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 내년에 건강을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정관이니까 남편과의 관계, 여성분은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회사. 이런 거에 전부 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해수가 돌아서 사해충으로 이미 굉장히 약해진 상태예요. 올해도 신사일주도는 약해진 상태에서 내년에 연속해서 한번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천간에 뭐 정화라든지 병화가 하나 더 보완돼서 있다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 예,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사죠. 예, 사화 중에서는 이제 계사인데, 계사는 이제 그 소화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생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자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불도 굉장히 위태한 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사주에서, 수다화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수다화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화가, 이게 식이 꺼질 식자거든요. 꺼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죽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이 꺼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물이 증발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불이 꺼질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불이 또 뭡니까? 여기서 재지어 재.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과의 관계를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재물적으로 큰 손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죽음과 건강과 재물과 아내,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조심하셔야 되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